월평, 독특하게 자기 미학을 구축한 작품. 김전, 시인, 문학, 평론가. 월평, 독특하게 자기 미학을 구축한 작품. 들어가는 말. 봄 소식이라도 전하듯 풍성한 몸집의 국보문학 3호로가 배달되었다. 이미 세상은 매화꽃을 선두르고 잔치 준비 중이다. 봄 기운에 취해 들뜬 마음으로 보물 같은 국보문학지를 펼쳐본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즐거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임정민 작가에 이어 제주 지회장 고훈식 작가의 영면 소식이다. 최남단 제주를 지키던 고훈식 작가는 우리 국보문학의 보물이다.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찬란한 문학 업적을 남긴 분을 보내고 국보인들은 슬픔을 금치 못한다. 인생의 길은 간이역인가 종착역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한평생 문학을 위해 몸바친 고훈식 선생의 업적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월간 국보문학지는 다른 어떤 문학지에서도 따를 수 없는 풍성함과 다양함이 있다. 첫째로 시인의 초대시를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초대한 일이다. 둘째로 뒷갓이라는 독특한 장르에서 날로 작가의 수가 늘어나고 작품 수준도 높아만 가고 있다. 첫째로 고산지 시인의 서사시 떼어 나의 떼어 동학의 세상이여의 연재다. 그 위에 날로 늘어가는 신인 회원들의 작품을 볼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다. 이달에도 6명의 신인 작가가 등단하게 되면 축하하며 그분들의 문운을 빈다. 이번 달에 살펴볼 작품은 자신의 세계를 탄탄히 구축한 작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자 개성적인 목소리로 관조적 자세로 삶을 그리는 작품은 독자를 한층 높은 문학의 세계로 인도한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시적 긴장성과 호기심을 유발한다면 대중들이 시를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간결성, 함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자. 명령을 구역하지 않는 충직한 사병처럼 맞아도 빗나가지 않고 제 방향으로 돌고 있는 옹골진 모습, 때려도 울지 않는 채 차가운 빙판에서도 현란한 꿈을 그리며 지칠 줄 모르면서 돌고 있는 야무진 자세. 자자 올리는 해추리 끝 모두 나는 뜨거운 전율로 때리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날까지 멍들지 않고 참아낸 인내, 얼음 위에서 몇 번씩 혼절하다가 스스로를 시험하여 설 수 있는 날까지 버텨나갈 것이다. 아무래도 예사 넋이 아닌가 보다. 강정화, 팽이, 전문. 대상의 표현에 머무는 시는 생명이 없다. 시인의 내부 깊숙이 숨겨진 정서를 끌어들일 때 생명이 솟아난다. 일상에서 팽이라는 소재를 찾아내 적절하게 묘사하여 격조를 높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사물 깊숙이 이입했다. 팽이를 돌게 하는 매개체는 채찍이다. 잦아 올리는 해초리 끝 묻어나는 뜨거운 전율로 여기서 해초리가 없으면 팽이는 도는 것을 멈추고 말 것이다. 팽이의 옹골진 모습과 지출지 모르고 돌아가게 하는 채찍은 작가가 추구하는 자아성이다. 얼음 위에서 맞아도 참아낸 인내를 바탕으로 몇 번씩 혼절하다가도 버틸 것이라는 각오다.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서 놀라운 의미를 발견해 내었다. 이 작품을 읽을 때 이우글 시인의 시조 팽이가 생각난다. 철아 가혹한 매형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정언하리라.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이우글 팽이 전문. 정행시로서 시조의 본보기가 되는 작품이다. 시는 이렇게 새로운 묘사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혹한 매를 통하여 피어나게 하는 접시꽃을 볼 수 있다. 체험을 통하여 나타난 시적 미감을 엿볼 수 있다. 강가의 모덕불 위에 한방눈이 내린다. 하늘의 한방눈이 모덕불 위에 내린다.
모닥불은 한방눈을 태우지 않고 스스로 꺼진다. 한방눈은 모닥불에 녹지 않고 스스로 녹는다. 나는 떠날 시간이 되어 스스로 떠난다. 시간도 인간의 모든 시간을 스스로 멈춘다. 이제 오는 자는 오는 곳이 없고 가는 자는 가는 곳이 없다. 인생은 시작하기에는 너무 짧고 정오하기에는 너무 길다. 정호성, 모닥불, 정문. 모닥불 위에 한방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작가는 모랄일체가 된다. 모닥불 위에 내린 눈이 녹고 눈 때문에 모닥불이 꺼지는 모습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 모닥불에 내린 한방눈을 관찰한 작가의 눈은 예리하다. 인생을 간주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인생의 오고 감이나 시간의 흐름도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생은 시작하기에는 너무 짧고 정오하기에는 너무 길다. 다분히 철학적이다. 인생살이가 일장춘몽이니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가느니라는 말은 세월의 빠름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정오하며 살아간다면 세월이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무소유의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읽을수록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창가에 스며온 달빛에 밤하늘 바라보니 별빛 가는 길을 달빛이 비추이고 있네. 나는 너를 비추어도 어두운 그림자만 보인다. 어디에 있느냐? 백성구 연민정문. 간단한 식구 속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다. 밤하늘의 달빛이 별빛이 가는 길을 비추고 있다. 남다른 관찰력은 상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달빛은 별빛을 인도하지만 나는 너를 비추어도 그림자만 보일 뿐 너에게 빛이 되지 못함을 자책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 어디 있느냐로 끝을 맺고 있다. 간결성, 함축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담백한 구성, 신축성 있는 기성전개의 방식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짓고 있다. 객관적 상감모를 통하여 시적 자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첫 봄은 겨운에 얼었던 심장이 슬프게 아름다운 신령의 불꽃처럼 그 본능이 꿈틀거리는 몸부림. 그것은 설레지만 모진 아픔이요 아무와 나눌 수 없는 외로운 인가를 깨달은 혼자만의 기다림이었다. 5월탁 봄 전문. 봄을 기다리는 것은 설레지만 아픔이요 외로움이라 표현했다. 작품 속에 짙은 서정이 깔려있다. 풍부하고 맛깔스러운 어휘력을 바탕으로 선택된 시어들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훌륭한 시인은 빼어난 시를 쓰는 것보다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창조적이고 개성있는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객관적 상감모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시인이 봄을 맞는 설렘을 아픔과 외로움으로 보았다는 점은 개성적이다. 새로운 의미 부여로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했다. 냉소적인 나는 다정한 이들로부터 늘 도망쳤다. 딱딱한 껍질을 열면 거품 같은 내면이 풀어 흩어질 것 같아. 따뜻하고 보드라운 곳으로부터 길을 쓰고 멀어졌다. 폭설이 세상을 덮은 12월 포근한 눈에 혼이 팔려 마음까지 얼어버린 나는 차갑고 딱딱한 시간에 갇혔다. 어릴 적 나를 감싸던 품은 따뜻하고 가벼워 몽글 그림 속에 압사할 것만 같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나를 다독이는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꿈결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가락 힘주어 잡는 아기처럼 차가운 세상에서 잠이 깬 나는 생생한 감각이 사라지기 전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 쓰고 싶었다. 강애리 따뜻한 이야기 전문. 시는 자기 규명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다. 이 열망은 자신에 관한 관심에서 나온다. 시는 사물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이나 표현 방법을 뒤틀고 뒤집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작가는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딱딱한 자기 껍질이 열이면 거품 같은 내면이 풀어 흩어질 것 같다고 했다. 삶을 통해 느끼는 회의와 반성과 깨달음 등으로 시의 중심을 잡고 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아를 찾아내는 내면화 작업이 잘 된 시다. 마지막 부분은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 쓰고 싶다라고 때미를 장식하고 있다.
먼 곳에서 불어온 한가닥의 바람이 흑백을 풀어놓고 사색하라 말한다. 풀어진 태엽을 감으면서 나는 점점 젊어간다. 여자보다 부드러워진 코스모스 남자가 있고 손만 대도 폭발하는 밤꽃 청년이 스승이고 화사한 찔레 꽃밭에는 깎아머리 아이 하나, 거꾸로 파랑치며 건너가는 똑배기의 겨울, 가을이, 여름이, 그 봄이, 물씬 그리운 백난로 반성문 쓰는 시간, 아픔이가 뜨겁다. 임성구, 시간을 열람하다 전문. 이 작품은 삼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임성구 시인은 이번에 한국문인협회 시조 분과회장에 당선되었다. 경남에서 열심히 시조를 창작하는 시인이다. 시인의 독창적인 재해석은 일반 해석을 뛰어넘어야 한다. 시조는 문학 장르 중 하나로 특징은 관계인명의 분해입니다. 동시에 가감한 생각을 통하여 상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시간을 열람하다라는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시간 속에서 시인은 상상의 나래를 핀다. 시적 상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으로 묘사했다. 마지막엔 가을이, 여름이, 그 봄이, 물씬 그리운 벽난로 반성 웃으는 시간, 아궁이가 뜨겁다.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면서 느끼는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오롯이 걸어가네 자취를 남기고서 굽은 길, 고든 길, 돌아선 길들마다 간단해 뒤엉킨 넝쿨 나의 길을 찾아서 후에는 멀리 두고 미련은 떨쳐버려 이런 봄 내민 새싹 한 송이 꽃 피우듯 호련히 걸어온 길이 나이테를 그리네. 고영환 길 전문. 미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다. 시조는 일정한 이정표가 없는 자유시보다 감상면에서나 창작면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시조의 유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정격 시조다. 길은 곧 인생길이다. 시인이 바라본 자아와 삶의 예지가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관찰력과 사색의 흔적이 엿보이고 내면의 서정이 대상물과 하나로 형상화시킨 솜씨가 놀랍다. 뒤얽힌 인생길에서 고든 길, 나의 길을 찾아 낯선 길이다. 살아온 세월 돌아보니 나이테만 쌓여있다. 그게 바로 인생길이 아닌가. 시는 들려주기보다 보여주기를 해야 한다. 호련히 걸어온 길이 나이테를 그리내는 보여주기 작품이다. 자기의 삶을 나이테로 비유한 점이 좋았다. 밤하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날 때 나는 그대에게 편지를 쓴다오. 하얀 종이 위에 그대 이름 쓸 때면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사연의 얼굴이 지고 지난 옛 추억은 나를 울리네. 흐르는 눈물에 밀려오는 서러움에 못다 쓰는 그 한마디 사랑했다는 말도 차라리 안녕할래요. 그대여 안녕. 이제는 안녕이라고. 심산대 슬픈 안녕 전문. 서정이 물씬 풍기는 시다. 서정시의 본질은 자아와 세계의 만남이 새로운 동일성의 차원에서 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이연에서는 반응법으로 더욱더 이별에 대한 감정의 고도를 이룬다. 김수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보여준 정서와 흡사하다. 가시는 이내 발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는 심정이 커다. 못다 쓰는 그 한마디 사랑했다는 말도 차라리 안녕할래요. 정청법으로 시적 자의 마음을 흡수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속이 상한다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문풍지처럼 우려대는 담배 연기, 얘를 그리는 분노의 화신, 초전의 유승이 떨어지듯 공중을 꺾어 곤두박질 친다. 성냥이 눈을 껌푸기는 분노, 등뼈를 미어 통증을 말리고 그러든 말든 등을 보이며 사라지는 노인, 무심코 쏘아 올린 분노. 태산을 태우는 씨앗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뒷짐을 지고 타담한 꽁초를 찾아 뱀, 풀이, 탐장을 더듬득 공원을 서성인다. 박외덕 담배꽁초 전문. 삶의 세계를 깨뜨려 보는 분석의 눈이 예리하다. 이렇게 작가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담배꽁초라는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작가는 놓치지 않았다. 생활 속에서 순응하고 삶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접목한 솜씨가 놀랐다. 시적 영향이 돋보인다.
시인은 사물과의 내적 교섭을 통해 진리를 포착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박 시인은 담배꽁초를 통해 내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문풍지처럼 오래되는 담배 연기, 성냥이 눈을 깜빡이는 분노 등의 표현은 작가의 놀라운 언어 미학을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어적 노미를 보인다. 담배꽁초의 분노를 외면하고 세상은 그냥 흘러간다. 담배꽁초라는 사물에 시인의 감정이 이입됐다. 여기서 시적 자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함축, 묘사 등 표현 능력이 우수하다. 노인이 뒷짐을 지고 담배꽁초를 찾아 담장을 더듬덕 봉헌을 스승인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홀로 밤을 떠안고 시름 젖은 얼룩이 눅눅하게 붙은 방에서 남겨둔 하루를 읽는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생길은 속이듯 숨기듯 알쏭달쏭 모릅니다. 되돌아볼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푸념을 쏟아도 오늘만 있을 뿐이다. 밤을 치고 맷줄의 삶을 얘기해봐도 결국 잠이 들고 만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만 찾다 지고만은 닿지 않는 불우한 이웃이다. 아침 창을 열고 참새떼 소리에 잠을 들어내면 창틈에 붙었던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가 내일로 남은 향방은 미제의 모습으로 오지만 언젠가 그 내일도 발음을 놓아버리는 때를 위해 큰 날개로 날아오를 힘을 장착해야 한다. 내일은 오늘의 충전소, 오늘은 내일의 이정표. 멈춰지지 않는 시간의 고리에서 빠른 듯 느린 듯 지어져가는 내 삶의 모양을 빚는 승리의 손길. 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 문경순, 발음을 놓아버릴 때를 위하여 전문. 이 작품 속에는 삶의 여정이 담겨있다. 첫 연에서 삶은 언제나 돌아갈 수 없는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연에서는 내일을 그리고 있다. 내일을 위해 날개를 장착해야 한다. 셋째 연에서는 내일과 오늘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무겁게 다본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담담한 필지로 영혼을 남기고 있다. 기독교적인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양을 빚는 섭리의 손길. 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3. 나가는 말. 시에는 미적 대성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이 녹아있을 때 생명을 얻는다. 사물과의 내적 교섭을 통해 진리를 포착하고 새로운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 편의 문학작품이 대중의 가슴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다. 별빛처럼 영롱한 작품 위에 우리 국부인들은 올해도 전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3월 후에 게재된 작품의 품격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대부분 작품이 삶의 세계를 깨뚫어보는 분석의 눈이 예사롭지 않으며 작품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봄같이 부드럽고 온화한 정서를 소유한 작품을 대할 때마다 국보인 긍지를 가지게 된다. 두께만큼이나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삭막한 세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장르의 작품을 평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초대 시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은 후배들의 지표가 될 것임을 믿는다. 숲빛, 동화, 동시, 가사, 기획, 연재, 작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거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날로 발전하는 국보문학에 박수를 보낸다. 올해도 세 분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정담을 나누는 국보인이 될 것을 믿는다. 오늘 빌며 다음 후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란다.